순천에 이어 광양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추가 접촉은 막았지만 가족들이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광양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지자체가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읍과 봉강면, 옥룡면 등 3곳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공공시설 운영이 중단됩니다. 전라남도의 내년 국비 예산으로 7조 5천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고속철도 공사비 등 SOC 사업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사업비 등이 마련됐습니다. 전국 최초로 목포에서 문학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열립니다. 근대 문학의 역사와 함께 목포 출신 문학인을 조명하는 행사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순천에 이어서 광양까지 학교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양의 한 중학교와 관련해서 누적 확진자만 30명으로 집계됐는데요. 원격 수업으로 긴급 전환 조치가 이뤄지면서 학생들의 추가 접촉은 막아냈지만 기존 확진자의 가족들이 감염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의 한 중학교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건 지난 4일. 오한 증상을 보여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는데 양성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2학기 전면 등교가 이루어지면서 이 학생 역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정상 등교한 상황. 긴급 전수조사 결과 이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이 집단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일 기준 1명, 5일 기준 2명, 6일 기준 27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누적 3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족 감염으로 확산되는 양상인데 주변 초등학교 2곳에서도 각각 1명씩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광양 A중학교 확진자의 가족입니다. 아들 부분이 중학교 학생들하고 관련이 됐어요. 22명이 학생이고 8명이 가족이고 그런 걸로만 알고 있어요. 저는. 광양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 방침을 내렸습니다. 3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입니다. 기간은 9월 7일 0시부터 13일 24시까지 일주일. 기존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과 함께 체육시설과 도서관, 경로당, 장애인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이 전면 폐쇄 조치됐습니다. 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한 학교와 가까운 광양읍과 봉강면, 옥룡면 일대의 공공시설이 해당됐습니다. 빠르게 확산 중인 N차 감염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 현재 시행 중인 거리두기 3단계 기본 방역 수칙을 기본으로 하는 광양읍과 생활권이 같은 봉강면, 옥룡면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하게 됐습니다. 집안에 머무르기, 타 지역 이동 자제, 접촉자는 반드시 선별검사소 검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고요. 코로나19 장기화 속 교육 정상화에 대한 요구와 함께 2학기 전면 등교가 이뤄진 상황. 하지만 최근 순천에 이어 광양까지 교내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교육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로 보신 것처럼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광양시가 광양읍 등 3개 읍면 지역에 대해 일주일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광양읍과 봉강면, 옥룡면에 대해 오는 13일까지 거리 두기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강화된 거리 두기는 기존 거리 두기 3단계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사항이 강화됩니다. 체육시설과 도서관, 장애인 복지시설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운영이 중단됩니다. 또 사적 모임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가능하지만 행정명령을 통해 집에 머무를 것을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최근 발표된 내년도 국비 예산에 전라남도가 7조 5천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호남 고속철도 건설 공사비 등 SOC 사업과 관광산업 등 다양한 현안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광주에서 나주를 거쳐 강진과 해남을 지나 완도를 잇는 광주-완도 고속도로. 전체 88km 길이를 잇는 공사로 사업비는 2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지난 2018년에 광주와 광진을 잇는 1단계 구간이 착공됐으며 오는 2024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국비에 광주안도 고속도로 사업비 1,800억 원이 반영되면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이제 2023년에 남해안 철도, 2024년에 광주 안도간 1단계 구간, 2025년에 이제 호남 고속철도 2단계 이런 대형 개수시 사업들이 차질 없이 구축이 되면 교통 여건에 큰 개선이 이루어질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라남도의 내년 국비는 모두 7조 5천억 원 수준입니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호남 고속철도 2단계 건설 사업 등 사회 간접 시설에 대한 사업비 8,640억 원이 반영됐습니다. 한국섬진흥원 설립과 4대 관광 거점 도시 조성 사업,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 건립과 해양경찰 서부 정비창 신설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예산이 분배됐습니다. 또 광양항 낙포부두 재개발 사업과 목포신항 대체 진입도로 건설 등 항만 시설 등에 대한 예산도 마련됐습니다. 특히 최근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신항과 순천 등 갯벌 생태계 복원을 위한 사업비도 확정됐습니다. 남북권 광역 관광 기본 구상이 이제 지난 예산에 반영됐었고 내년도에는 이제 기본 계획 수립 용역비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 계획으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라남도는 전라선 고속철도 건설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 침체 등 어려움이 많은 가운데 내년도 전남 지역 현안 사업이 청신호를 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학을 주제로 한 박람회가 다음 달 초 전남 목포에서 전국 최초로 열립니다. 목포시는 문학박람회 개막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행사의 운영 방향과 구성을 확정한 뒤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극작가 차범석과 김우진에서 소설가 박하성과 문학평론가 김현까지 모두 전남 목포가 배출한 작가이자 문학의 거장들입니다. 지금도 목포 원도심 일대는 차범석의 생가가 남아있고 김우진의 작품 세계가 담겨있는 거리도 마련됐습니다. 목포시는 다양한 문화예술을 품고 있는 이른바 예양의 고장답게 전국에선 처음 문학을 주제로 박람회를 열어 지역을 알리기로 했습니다. 예로부터 예양이라고 하는 단어를 처음 사용을 했고 또 문화예술의 도시인 만큼 이런 풍부한 자원들을 소재로 해서 우선 상품화를 하자. 그래서 우선은 문학을 소재로 박람회를 한번 개최하자. 2021 목포 문학박람회의 주 무대는 목포문학관이 위치한 갓바위 문화타운 일대. 박람회의 대표 전시관이 들어설 주제관과 각종 체험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제관에선 근대문학의 역사와 문학이 영상 콘텐츠로 확장되는 과정까지 한눈에 엿볼 수 있습니다. 각종 디지털 장비를 활용해 문학을 즐길 수 있는 체험 공간도 곳곳에 조성됩니다. 평화광장에선 춤추는 바다 분수의 불꽃쇼와 공연을 접목한 해상 W쇼가 진행되고 원도심 일대에선 골목길 문학 체험도 가능합니다. 목포 문학박람회의 구성은 크게 5가지. 전시와 체험, 강연과 공연 등 모두 109개의 프로그램이 10월 7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람회 기간엔 한국 문학사에 큰 업적을 남긴 목포 출신 문학인 4명을 집중 조명하는 문학제도 함께 운영됩니다. 문학박람회는 목포가 문학의 고장인 점을 널리 알리고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에 휴식을 제공하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문학을 통해서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박람회가 되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단순히 보는 전시나 보는 체험이 아니라 내가 직접 작가가 돼서 주인공이 돼서 글을 쓰고 읽고 그다음에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문학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앞으로는 국내를 넘어 아시아까지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문학의 대중화, 또 문학의 산업화, 관광화를 꾀할 수가 있고 앞으로 이 박람회가 잘 진행되면은 이제 아시아 문학 박람회까지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거장들의 활동 무대였던 목포. 박람회 개최를 발판 삼아 진정한 문학의 산실로 도약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전남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던 성범죄자 마창진이 16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장흥경찰서는 지난 6일 밤 11시 35분쯤 장흥의 한 전통시장에서 마 씨를 붙잡아 광주보호관찰소 해남지소로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창진은 지난달 21일 오후 2시 35분쯤 장흥군 장평면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 씨는 지난 2016년 미성년자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간 복역한 뒤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고 이후 지난 6월에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법무부가 지난 1일 공개 수배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그동안의 행적 등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수산식품 수출단지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을 위해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재단법인의 명칭을 수산식품 수출센터로 정하고 앞서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해 사업의 적정성과 경제성 등 10개 항목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공개와 각종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오는 12월에 재단법인이 설립될 예정입니다. 1,08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목포 수산식품 수출단지는 대양산단 2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수산물 국제거래소와 관련 기업이 상주하는 지상 5층 규모의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당진군이 4차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군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당진군은 정부 2차 추경으로 교부된 지방세와 국고보조금 등 재원을 활용해 호우 피해 복구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세부 내용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 복구 사업에 80억 원,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 28억 원, 도시계획 도로 개설 사업 16억 원 등입니다. 이번 4차 추경 예산은 오는 16일 강진군 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방조례가 전라남도 의회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경선 전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는 사진 산업을 전라남도가 직접 육성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 의원은 이미 영화나 음악, 만화 등 다른 미디어 산업은 개별법이 마련돼 지원이 뒤따르고 있지만 사진 산업은 제외된 만큼 사양 산업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 있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라남도 체육회가 생활체육 지도자 성과평가에서 역대 최고인 2위를 기록했습니다. 전남체육회는 대한체육회가 평가하는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평가에서 총점 80.35점을 받았으며 전국 17개 시도 중 경북 81.4점에 이어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평가에서 전남체육회는 사업 운영 능력 38.46점, 참여자 만족도 16.32점, 지도자 업무 성과 25.58점을 획득했습니다. 또 시군구 체육회 그룹별 평가에서는 화순군 체육회가 농어촌용그룹에서 총점 92.77점으로 전국 1위, 나주시 체육회가 도농복합형 그룹에서 87.03점으로 2위, 순천시 체육회가 5위를 차지하며 인센티브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이 국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구성된 하반기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도림미술관의 하반기 기획전은 모두 3개의 전시로 고 이건희 삼성회장의 컬렉션 전시와 한국 서예의 거장 소전 손재형 선생의 전시, 그리고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러시아 출신 예술가 그룹 AES+F의 직관적인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 국내 최대 자동차 제조기업이 2045년 탄소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2035년부터는 유럽에서 전기차만 팔겠다고 밝힌 건데요. 매연을 뿜어내는 휘발유차와 경유차는 옛 풍경이 돼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탄소 중립, 일회용 컵 사용은 자제하고 또 장 보러 갈 때는 장바구니를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